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은 불암고 국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불암고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부터 문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학교, 그 노원구 인근의 이제 그 국어 문제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문학이나 이제 비문학 쪽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쪽에서의 고난도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노원구 인근의 이제 주요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난이도를 형성하고 있는 학교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상명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불암고의 문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고 실제 시험 치르러 들어갔을 때 생각외로 많이 당황해하고 내신 등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해서 파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대비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제 중난도에서 고난도 중심으로 방향성을 바꾼 이런 출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외부 작품이 출제되고 있어요. 원래 과거만 하더라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불암고 문제들을 보면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집인 평가 문제집 또는 잡서 정도만으로 충분히 만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어떤 이제 수능 대비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고 1학년 때부터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주관식 자체의 변별력은 크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기본학습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고 부분 감점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주관식 자체를 온전히 배제하고 객관식으로만 30문항 출제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든 주관식과 객관식의 형태를 기존의 어떤 기출만 보고서 준비를 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묶어서 이야기했었던 어떤 상명고 수준의 어떤 학습 수준 또는 학습의 비중만 가져갔다가 이런 식의 어떤 변칙적인 문제의 출제에 의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이제 상위 등급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 이때 이제 상위 등급이라고 하면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내신에서 상위 등급, 이때 내신 상위 등급을 3등급까지 하겠습니다. 내신에서 3등급까지 학생들이 막상 모의고사 이제 그 등급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그 갭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해요. 가령 어떤 선덕고 같은 학교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선덕고는 반대로 뒤집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건 이제 선덕고 관련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암고는 반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제 학교의 내신 수준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몰입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정을 할게요. 몰입은 원래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내신에만 그냥 매몰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매몰되기 때문에 수능 경쟁력을 가지기가 매우 힘든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실제 내신은 내신대로 그 다음에 수능 전략은 수능 전략대로 같이 쥐고 가야 될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제 국어를 배워서 불암고에서 국어 만점까지 이제 나왔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처음부터 만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실제 점수가 80점 초반 언저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4주 동안 이제 내신 기간에 이제 훈련을 받고 막상 시험장 들어갔을 때 점수가 상승을 했는데 원점수가 90점을 이제 넘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소폭 상승으로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름대로 학원까지 찾아왔고 사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점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생각보다 조금 실망이 좀 굉장히 좀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어떤 공부 방식, 그리고 공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냐면, 실제 학교 측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의 범위들을 보면은 페이지 수, 즉 쪽수의 형태로서 해가지고 교과서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브라운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교과서 안에 본문 작품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데, 막상 뒤쪽에 나오게 되는 추가학습란이 있습니다. 이 추가학습란에 실리게 되는 발췌 작품들 또는 다른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통 엮어놓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그다지 뭐 설명도 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강구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부분에서 실점을 한 케이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꼼꼼히 좀 잡아주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등급상 1에서 2등급 차이 같은 경우에 등급상으로는 한 개의 등급 차이가 나지만, 실제 어떤 공부하는 학습 행태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해보면은 한 등급 이상의 실질적인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원점수 1점 차이가 등급을 가르고 우리 아이 대학의 간판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인식을 아이 스스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추후에 전략을 따로 짜고 계속해서 푸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인식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경우 꼼꼼하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적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학습 방식으로는 높아야 3등급이다. 높아야 3등급이다. 운 좋으면 2등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1등급 획득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기주도적인 학생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계속 교육을 하고, 아이가 그거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납득한 이후에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 우리 불암고 국어 전략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